충분 이유율, 인생의 깊은 이유를 찾아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우리에게 특별한 통찰을 줄 수 있는 철학적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바로 아르투어 쇼펜하우어의 충분 이유율의 4가지 뿌리에 관하여라는 작품을 통해서요. 철학이라고 하면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만날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사실 우리의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라는 질문에 대한 깊은 탐구이니까요. 인생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 모든 것의 이유는 무엇일까? 쇼펜하우어는 1813년 젊은 나이에 25세에 이 중요한 저작을 통해 모든 일에는 반드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충분 이유율이 4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삶에 작용한다고 설명했지요. 먼저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에 대해 간략히 알아볼까요?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1788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유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유럽 각지를 여행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대학에서 의학을 공부하다가 철학으로 전향했고 특히 칸트의 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칸트의 사상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발전시켰고 동양 철학과의 접점도 찾아냈지요. 그의 주요 저서인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출판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후대의 니체와 프로이트 같은 위대한 사상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충분 이유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충분 이유율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충분한 이유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즉,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그것이 그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원칙은 사실 철학사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것입니다. 라이프니츠가 충분 이유율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고 쇼펜하우어는 이를 더 깊이 탐구하여 4가지 다른 차원으로 체계화했습니다. 첫 번째 뿌리는 존재의 충분 이유율입니다. 이는 세계의 모든 물리적 현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말해 인과 관계의 법칙이라고 할 수 있죠. 비가 내리는 데는 기상 조건이라는 이유가 있고 나무가 자라는 데는 햇빛과 물이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삶의 많은 순간들이 이런 인과 관계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어떤 직업을 선택했기에 특정한 경험을 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을 만났기에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으며 어떤 결정을 내렸기에 지금의 자리에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선택과 사건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 후회할 수도 있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현재의 나를 이루는 조각들이라는 거죠. 50대, 60대에 접어든 우리는 이제 충분히 긴 인생의 여정을 걸어왔기에 이런 인과 관계의 패턴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삶의 연결고리들이 이제는 더 선명하게 보이지 않나요?
예를 들어 30대에 겪었던 어려운 시간이 지금의 내면적 강인함을 만들어 주었을 수 있고 40대에 놓쳤다고 생각한 기회가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을 찾게 해준 전환점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도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고 그것이 모여 지금의 나를 완성시켰으니까요. 두 번째 뿌리는 인식의 충분 이유율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지식에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판단을 내리고 있나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까지. 하지만 그 판단들이 항상 충분한 근거에 기반한 것일까요? 아니면 단편적인 정보나 편견, 혹은 일시적인 감정에 의한 것일까요?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뉴스, SNS, 유튜브. 수많은 정보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우리는 그것들을 기반으로 빠르게 판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라면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그 판단의 충분한 근거는 무엇인가?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우리는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삶의 경험이 쌓일수록 흑백 논리를 넘어 다양한 회색의 영역을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여유,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더 넓은 맥락에서 이해하려는 노력. 이것이 바로 인식의 충분 이유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원칙은 자신에 대한 판단에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판단하곤 합니다. 나는 실패자야. 난 좋은 부모가 아니었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어. 같은 생각들. 하지만 이런 판단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묻는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은 단 하나의 사건이나 선택으로 정의될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다층적입니다. 쇼펜하우어의 인식의 충분 이유율은 우리에게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볼 것을 권합니다. 세 번째 뿌리는 존재의 충분 이유율로 공간과 시간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점, 선, 면, 그리고 기하학적 관계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원칙이죠. 이것은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우리 인생의 구조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집니다. 어떤 때에 어떤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특정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 경로를 만들어갑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만남과 사건들도 사실은 우리가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들이지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의 배우자를 만난 것은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두 사람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었기에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자녀의 탄생, 중요한 직업의 기회, 인생을 바꾼 만남들. 이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이라는 구조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생의 많은 우연들이 사실은 필연적인 구조 속에서 일어난 일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의 소중함입니다. 과거와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를 놓치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의 경험을 충만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가르쳐주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지혜입니다. 특히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우리에게 이 지금 여기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지나간 날들을 그리워하거나 가까울 불확실한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충실함이 아닐까요? 마지막 네 번째 뿌리는 아마도 가장 깊고 의미 있는 것일 텐데 바로 행위의 충분 이유율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에는 동기가 있다는 원칙이죠. 표면적으로는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모든 행동 뒤에는 욕망, 두려움, 희망, 기대 같은 내면의 동기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자유롭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행동은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내린 욕망과 충동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는 이것을 의지will라고 불렀고 이 의지야말로 세계의 본질이라고 보았습니다.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우리에게 이 통찰은 특별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무엇이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이끌었는지 돌아볼 기회가 많았을 테니까요.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내면의 두려움이나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온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진정한 자신의 욕망이 아닌 사회나 가족이 원하는 모습에 맞추어 인생을 살아온 부분도 있었을 테고요.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이제라도 자신의 진정한 동기를 알아차리고 보다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이 결정의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통해 우리는 더 참된 자신에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의 행동을 이해할 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누군가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 행동 뒤에 어떤 동기가 있을지 생각해보면 더 깊은 이해와 공감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손주들의 행동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젊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들의 행동 뒤에 어떤 욕망과 두려움, 희망이 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세대 간의 간극도 조금씩 좁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쇼펜하우어의 충분 이유율은 단순한 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렌즈가 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는 믿음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위안과 평화를 줍니다. 50대, 60대에 접어든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 사랑과 이별. 이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지금의 이 자리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이 모든 일들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경험들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다면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도 그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었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그것이 우리에게 삶의 유한함과 천재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면 그 속에서도 배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때로 비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을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보았으니까요. 그에 따르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고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새로운 욕망이 생겨나는 끝없는 순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관적 시각 속에서도 그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욕망에서 벗어나 예술, 윤리적 공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금욕적 체념을 통해 평화를 찾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특히 예술이 우리를 잠시나마 욕망의 굴레에서 해방시켜준다고 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감동적인 그림을 볼 때, 우리는 잠시 자신의 개인적 욕망을 잊고 순수한 관조의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술이 주는 치유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음악이나 그림, 혹은 자연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빠져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순간에는 일상의 걱정과 욕망이 잠시 사라지고 깊은 평화를 경험하게 되지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경험이 우리가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맛보는 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그는 윤리적 공감, 즉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능력이 우리를 이기적인 욕망에서 벗어나게 해준다고 보았습니다. 타인을 진정으로 도울 때 우리는 자신과 타인 사이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에 우리는 개인적 욕망을 넘어서는 더 큰 연결감을 느끼게 되지요. 인생의 후반부에 접어든 우리에게 이런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성공, 인정, 물질적 풍요 같은 외부적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의 한계를 알게 되었을 테니까요. 이제 우리는 더 내면적인 풍요로움, 더 깊은 의미, 더 진정한 평화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욕망의 끝없는 굴레에서 벗어나 예술을 통한 관조, 타인을 향한 공감, 그리고 현재 순간의 충실한 경험을 통해 평화를 찾는 길을 말이죠. 그의 충분 이유율은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확신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가 그 모든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겸손함도 가르쳐 줍니다. 우주와 인생의 신비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삶의 불확실성과 미스터리를 받아들이는 것 역시 중요한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이해하려는 욕망에서 벗어나 때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여유. 이것이야말로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깊은 지혜가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세상의 본질을 꽤 비관적으로 보았지만 그런 그의 철학에서도 우리는 깊은 위로와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통찰은 우리 삶의 고통과 기쁨, 성공과 실패, 만남과 이별,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의미 있는 패턴의 일부라는 믿음을 줍니다. 그의 철학은 말년에 이르러 동양 철학, 특히 불교와 힌두교의 가르침과 많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욕망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는다는 점에서 쇼펜하우어의 사상과 불교의 가르침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이런 동서양 철학의 만남은 우리에게 더 넓은 시각을 제공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에서 비슷한 지혜가 발견된다는 것은 그것이 보편적 진리에 가까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니까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어쩌면 이전보다 더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젊은 날의 맹목적인 욕망과 경쟁의 굴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충분 이유율의 관점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면 어떤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어떤 패턴과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은 어떤 의미와 목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쇼펜하우어의 가르침은 우리의 매 선택과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니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충분 이유율의 4가지 뿌리에 관하여를 통해 삶의 깊은 의미를 탐색해 보았습니다. 이 철학적 여정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철학은 종종 어렵고 추상적인 것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우리의 일상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의 충분 이유율처럼 철학적 개념들은 우리의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렌즈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가는 여정이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은 인생의 매 순간이 충분한 이유와 의미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